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인의 차량업체와 라이더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을 여러분께 알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 비방 목적이 아닌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피해본 과정들을 잘 들어주시고 비슷한 수법이나 요소들을 잘 확인하셔서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간단한 사고술이었으나 돌아온 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순정품, 통화로는 A엔사 고퀄리티 부품. 하지만 장착된 건 견적서에 적힌 부품의 반값인 중국산 부품이었습니다. 또한 시공이 들어간 거의 모든 판에 크고 작은 도색 하자, 타인이 열어보고 타볼 때까지 업체에선 모를 정도로 방치된 차량, 일반유 주유, 흙과 물때 자국, 컴파운드 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고지도 없이 미술이 된 카본 파츠들 등 미완성된 출고 상태, 시공이 됐는지 의심되는 유리막, 출고 다음 날에 내짝다 주저앉아 버린 휠복원, 서비스 항목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청구되어 있는 280만 원의 항목들, 그리고 욕설과 거짓말 등 부적절한 언행. 이런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은커녕 책임의 표와 언성만 오갔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퍼 관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화로는 BMW 순정 범퍼를 장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진행되면서 A엔사 대만 범퍼를 장착한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당연히 그만큼의 수리비 조정이 될 거라 생각되어 넘어갔으나 너무 과한 견적이 청구된 것 같아 그것에 대해 문의하니 보시다시피 범퍼도 중국산 안 쓰고 A엔사 범퍼 들어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금액 조정 거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고 후 검수 과정에서 A엔사에서는 제 차량인 F바디 M2 차량 후기형 범퍼는 생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중국산이 아니라고 정확히 고지했던 범퍼에 중국산 범퍼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견적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순정 앞범퍼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장착된 중국산 부품의 2배인 순정 범퍼 가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말을 하자 본인은 A엔사 범퍼를 주문하였다고 사실에 대해 부정하였고 A엔사 총판을 통해 확인해봤다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A엔사 총판에 문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A에서 총판이 어디에요? 그 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한 후에야 중국산이 맞다며 인정을 하고 그제서야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묻자 말을 끊으며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그거를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드리는지 편하신지. 그 뒤 견적과 중국산 범퍼에 대한 차액만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고 택배비, 퀵비, 잘못된 범퍼에 들어간 도색비 등 저에게 부담됐습니다. 그 뒤에 언성이 오갔고 범퍼에 들어간 190만 원 중 100만 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저는 범퍼 관련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한 실수리 명세서 또는 매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그건 보내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인이 없다면 본인이 피해를 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고지도, 설명도 없이 견적서 그리고 전달 내용과 다른 이 상황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 문제입니다. 6월 27일 수십 명이 오가는 카페 앞에 제 차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차량은 밤새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타인이 차량을 열고 앉는 순간까지도 업체 사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안 잡은 사람에게는 사과를 받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니 이 상황에선 애초에 차량을 방치한 업체의 과실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업체 대표에게 정말 아끼는 차라 속상하다 정도의 카톡을 보냈고 앞으로는 차량 관리 및 잠금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공업사에 방문했을 때도 제 차는 잠겨 있지 않았으며 7월 18일 출고 시에도 차키까지 차 안에 넣어둔 채로 문도 잠기지 않은 상태로 관리 직원 하나 없는 오픈된 게러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 BMW 어플을 볼 때마다 차량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에는 편의를 위해 잠그지 않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근 시에 또는 차량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을 잠그고 신경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해당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차주가 요청을 하였으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유 주유 문제입니다. 차량을 확인하던 중 실내에 쓰레기가 있었고 그 쓰레기를 펼쳐보니 일반유 주유 영수증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노킹 예방이 중요한 기종으로 유명한 BMW M2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유를 넣지 않기 위해 40분을 돌아가는 경로를 선택할 적이 있을 정도로 고급유 주유에 예민했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일반유를 주유한 적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업체 대표에게 일반유는 누가 넣으신 거냐 물어보니 탁송 기사분이 넣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아닌 일반유 넣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책임지기로 한 업체라면 탁송이나 위탁 수리 시에 당연한 사항이어도 고급유 주유를 고지하여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넣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사과와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잠시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등 어떠한 제스처도 없이 제 말을 끊고 본인의 전화를 받거나 고급유 주유하면 희석된다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탁송기사님 번호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일반유 주유,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찝찝하고 화나는 상황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라면 충분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라고도 생각됩니다. 업체가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큰 문제지만 그 뒤의 대응은 정말 최악이며 피해자가 온전히 참고 넘어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출고 날의 차량 상태와 대응 문제입니다. 우선 차량이 입고될 때 고지받은 수리 기간에 2배가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문의하지 않으면 출고 지연에 대해 선 고지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의하면 그때서야 이게 안 돼서 출고가 지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품 배송 지연 문제는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모두 이해하였고 7월 셋째 주 막바지쯤에 모두 배송될 것 같다 하여 그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출고를 요청하였으나 너무 빠듯하다 하여 금요일에 출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출고 날 오후 1시 이후에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된다고 하여 강원도에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업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인 12시 반에 업체에 도착을 하였고 제 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상태를 확인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상주 직원도 없는 오픈된 차고에 잠김 없이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를 봤을 때 비를 맞은 후에 물 때 나뭇잎,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컴파운드 가루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차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출고를 약속한 차의 상태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차량 상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인 12시 50분쯤 전화가 와서 들어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고 35분이 지난 12시 25분까지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오지도 않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디쯤 오셨냐는 말에 사과는커녕 거의 다 왔다 라고만 하기에 전화를 끊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도착을 하였고 도착 후에도 약속 시간을 거의 1시간가량 어긴 거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와서 차량 상태에 대한 말은 원래 세차를 해야 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했다. 나머지 파츠들 장착할 때 디테일링 한번 해드리겠다 등과 앞서 말한 일반류 대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모든 파츠를 장착된 채로 출고하는 줄 알았다는 말에도 그러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배송 지연에 대한 탓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배송 지연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 막바지에 모든 부품이 올 것 같아 하였고 그래서 금요일 날 출고 날짜를 정한 것인데 그 당일까지도 부품이 오지 않아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월 10일에 입고했다고 말한 휠 복원 작업이 7월 16일까지도 사실은 입고조차 되지 않았어서 출고가 또 미뤄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말을 할 때도 본인의 거짓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휠 업체가 말을 바꿔서 대판 싸우고 겨우 해온 거다 라고 하며 오히려 생색을 냈습니다. 추후 휠 복원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그런 사실은 무근이며 거짓말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긴 수리 기간 동안 업체 대표에게 과할 정도로 착한 태도로 대한 이유는 그래도 차는 예쁘게 잘 수리해서 출고해주겠다는 말에 대한 믿음 하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고 당일에 제가 겪고 본 것은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색 불량 및 유리망 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량 상태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저는 꽤 오랜 시간 차량 업체를 운영 중인 친구의 업체로 갔고 상황을 설명하고 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들은 저는 정말 마지막 남았던 업체에 대한 신뢰와 참을성이 무너졌습니다. 우선 입고하자마자 제가 어떤 수리를 하고 왔는지 모르는 친구 업체의 다른 직원분들이 혹시 이거 범퍼 도색하신 적 있나요? 색이 안 맞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친구 업체 직원 3분이 꼼꼼히 검사를 해주셨고 차량에는 칠흐름, 샌딩 자국, 색상 안 맞음, 마스킹 작업 실수로 인한 칠 자국 등 육안으로 보이는 큰 하자들도 있었고 도막 측정기 및 전문 장비들로 검사를 해봤을 때 다른 하자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유리막 시공도 되어 있다는 제 말에 물을 뿌려 확인해봤지만 아예 안 된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었고 발수가 아닌 거의 친수 상태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48시간 경화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비를 맞아서 유리막이 깨진 거다라고 주장하기에 검수 업체에서 경화 시간을 아예 주지 않고 부분 시공을 하고 바로 고압수를 쏴서 더 극한의 상황에서 비교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교 영상입니다. 경화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비를 맞았을 시 유리막 시공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보시다시피 해당 영상을 통해 제 차의 출고 상태가 유리막 시공이 깨진 수준을 넘어 시공 자체가 이뤄진 것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유리막 시공 작업 장면 CCTV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유리막 약품 공병 사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약품 공병 사진일 뿐
제 차에 작업되었다는 증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업체 대표의 반응은 약품 탓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바로 깨지냐?